네.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아, 좀 고민을 했겠네, 선생님. 10에서 우리 200? 범위에서는 조금 넘어갈 수도 있잖아. 사실 이 집에 한 2번 방문했거든요. 네. 한 번은 인사차 방문 드렸고, 두 번째 방문은 인차를 할지 나가실지 그거를 결판짓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두 번 방문할 때마다 집 네. 상태가 깨끗해서 물론 낙찰 가격이 크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명도에 협조도 해주시고 집 상태도 괜찮다 보니 그분 원하시는 게 150에서 200이라고 하니까 150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150에 말씀드렸더니 꼭 등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왜냐면 등을 한다고 월세가 뻥 뛴다면 하라고 하겠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저런 데 욕심내지 말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좋은 집 저는 잘 낙찰 받은 것 같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채무자가 거주를 네. 하셨는데 2달 정도 명도 기간 네. 걸렸다고 하면 그래도 네. 좀 수월하게 잘 네. 협상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너무 쉬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네, 처음에 낙찰 받고 갔을 때는 제가 네. 낙찰자입니다라고 설명드렸고 이런저런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 집에 매분이 왔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띵동띵동 소리도 엄청 들었고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아주머니께서 그 임장 오신 분들이 많이 네, 인정 계셨나 보네. 많이 계셨다고. 자기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받은 건 줄 알고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청년이 나타나서 받았다고 하니까 살짝 의외였다. 채무자분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시면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지만 사실 근저당 남은 금액도 거의 없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채무가 얼마 안 됐구나. 네, 뭐 다른 뭐 개인 채무라던가 네. 그런 건 있었지만 지키고 싶었지만 도저히 이 상황이 안 돼서 넘어갔고 본인도 처음에는 버틴겨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50대 초반 정도? 그렇구나. 네, 그게 본인한테 이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집에 크게 미련도 없고 어느 정도 각오는 했다, 나갈 각오는 했다. 네. 이렇게 수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게 본인이 오래 거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미련이 많이 없어지셨나 보네. 그래도. 네, 서류 연람을 해보니까 파산 상태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빚을 갚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협조를 잘 해주셨나 봐요. 처음에는 저랑 임대차 계약을 하실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생각해보니 월세를 내실 형편은 안 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채무가 해결되셨으니까 잉여금도 남아요? 나왔더라고요. 밀린 세금도 이 건을 통해서 해결되셨고 선생님이 비싼 자금주 받은 여러모로 보탬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대차 계약도 고민을 해보셨지만 그냥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해서 네, 저도 이제 인터넷을 여러 차례 보니 긴급 지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경매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나름 말씀드려보고 해서 그냥 시간을 좀 달라 한 달 정도. 그래서 시간은 드렸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그래요? 그냥 시간 한 달 달라 했더니 네, 나가셨어요. 딱 나가신 네, 거야? 집을 구하셨고 그 사이에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가요? 봐. 이렇게 너무 쉽게 약속 딱 됐어요.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에. 안 지킬까 막 계속 걱정되죠. 걱정했는데 무조건 안 지키거든. 아, 역시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술술 또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힘을 준 만큼 그대로 선생님한테 돌아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네요, 선생님. 네, 이사비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네.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좀 고민을 했겠네, 선생님. 10에서 우리 200? 범위에서는 조금 넘어갈 수도 있잖아. 사실 이 집에 한 2번 방문했거든요. 네. 한 번은 인사차 방문 드렸고 두 번째 방문은 인차를 할지 나가실지 그거를 결판짓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두 번 방문할 때마다 집 네. 상태가 깨끗해서 물론 낙찰 가격이 크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명도에 협조도 해주시고 집 상태도 괜찮다 보니 낙찰가 마음에 안 들고 네. 막 이렇게 뭐가 있어. 그분 원하시는 게 150에서 200이라고 하니까 150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150에 말씀드렸더니 네, 그럼 150에 하자. 바로 오케이 하셔서 그래도 시원시원하신 분이다. 시원시원하시고 네, 또 밀당하고 그러는데. 밀당이 없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술술 풀렸네. 네, 그냥 일반 매매를 하는 듯한 느낌이야. 이게 경매인가 싶어서
명도도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포천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선생님 경기 서북부 쪽에 네. 거주하시는 건데 네, 차로 하면 1시간 정도? 저희 집에서 오는 거랑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약간 각오는 했는데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음. 시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래도 너무나 순조롭게 잘 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원래 입찰할 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빌라 월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빌라 투자를 해야 되나? 아파트 위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재미도 봤고 네, 아파트 투자한 거에서는 큰 손이었잖아요. 굉장히. 운이 좀 좋았습니다. 큰 수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파트 투자를 했고 사실 빌라에 대해서 주변 시선이 아무래도 그렇죠. 좋지 않고 선생님 세련된 이미지랑도 저 빌라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가요? 네, 굉장히 고심한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 낙찰받은 거에서 저는 너무나 좋은 집을 잘 받아서 아마 이 빌라 투자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아파트 투자랑은 네. 매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가 좋고 나쁘냐를 네, 네. 떠나서 장단점이 명확한 투자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주변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이렇게만 듣지 말고 선생님이 수리하고 임대가 나가는 거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낙찰을 받고 수리도 해보고 임대도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선입관만 가지고 맞아, 하기에는 맞아. 좀 역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남들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하니까 지금 부동산 자산을 읽어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나가시는 날까지도 여러 가지로 전기세랑 수도 공과금까지 공과금도 다 처리 냈다고. 완벽하게. 사실 제가 빌라는 처음이다 보니까 네. 공과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걱정도 어. 있고. 네, 여기다 전화하면 된다고 포스트잇에다가 다 와. 고객센터 와, 전화번호까지. 진짜 좋은 분 만났다. 선생님 지금까지 덕을 많이 쌓고 살아온 게 여기서 잘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아, 그럼요. 이것만 네. 보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구나가 저는 느껴져요. 술술 풀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거의 뭐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 정도예요. 이 기세를 몰아서 임대까지.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넉넉한 금액에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생님. 아, 정말 그런가요? 아, 그럼요. 집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선생님에 관해서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부동산 재산이 많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보유가? 일반 아파트가 두 채 있고요. 분양권이 두 개가 있는데